홍콩 택시기사들의 생명줄이 된 새벽 한식당. 한국인 부부의 특별한 음식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징아이. 올해로 홍콩 택시를 몬 지 30해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굽이치는 길들을 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지요. 홍콩의 밤거리는 화려하지만 새벽녘이 되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피곤한 얼굴들, 서두르는 발걸음들, 그리고 잠들지 않는 도시의 한숨. 지난 몇 달간 계속되는 위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직업병이라며 식습관 개선을 권했지만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적인 식사란 사치와도 같은 일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3시 몽콕 지역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 거리를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간판에 한글로 새벽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라니 이 시간에 문을 연 것도 신기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좁은 실내에는 이미 서너 명의 택시기사들이 앉아 있었고 작은 주방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한국인 여성이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그녀의 홍콩어는 서툴렀지만 웃는 얼굴에서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메뉴를 묻지도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된장찌개라고 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옆자리의 택시기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한 달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제 매일 들르게 됐네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새벽 식당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밀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문을 열고 손님도 택시기사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묘하게도 하루 종일 괴롭히던 위장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방문은 서비스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에도 속이 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식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밤 저도 모르게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택시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손님이 많았고 한국인 남성도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어제 만난 여성은 그의 아내 선희 씨였습니다. 이날은 김밥이라는 것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었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가득 퍼지는 맛이 신선했습니다. 김 씨는 제게 특별히 담근 김치도 내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제 혀에 딱 맞았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달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생일을 기록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 옆에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 씨 부부로 보였는데 배경은 분명 홍콩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홍콩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김 씨는 웃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대신 제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더니 달력에 적어 넣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만성 위장병이 한결 나아졌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 음식이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김 씨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먹고 나니 온몸에 힘이 돌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같은 경험을 했는지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갔지만 여전히 택시기사들 뿐이었습니다. 왜 택시기사들만 받으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택시기사 딸이었어요. 한국에서요.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제게 특별히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홍콩에서 볼 수 없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급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집밥의 맛이었지요. 일주일 후 저는 이 식당의 또 다른 특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각 손님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렌 씨에게는 설탕이 적은 잡곡밥을, 혈압이 높은 장 씨에게는 나트륨을 줄인 국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한국 문화의 일부인지 물었더니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약식 동원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뜻이죠. 우리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새벽 식당의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수백 종류가 넘고 발효식품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국 CNN이 세계 건강식품 1위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저에게 특별히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그릇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계란이 어우러진 화려한 색감의 음식이었습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균형과 조화의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세계 식재료를 통해 오행의 원리를 담았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새벽 식당은 홍콩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끼리만 아는 약속이라도 있는 듯 아무도 외부인에게 이곳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곳만은 우리만의 안식처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김 씨 부부는 매일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들로 고향의 맛을 지켜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의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주방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촬영한 결혼식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 사이에 낯선 신문 기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김 씨의 얼굴이 크게 실린 것으로 보아 평범한 기사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 씨가 다가와 재빨리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녀는 곧 밝게 웃으며 새로 담근 깍두기를 내어주었지만 저는 김 씨 부부에게 평범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과 정성, 그리고 철학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깊을까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이틀 후 새벽 식당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택시들이 골목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자리가 거의 찼고 김 씨는 분주하게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단골 자리에 앉자 선희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찌개라고 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순두부찌개의 부드러움과 얼큰한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홍콩의 쌀쌀한 새벽 공기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 택시기사 천 씨가 말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위장병이 있었는데 이곳에 온 지 보름 만에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손님이 많아져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각 테이블을 돌며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순두부찌개는 해산물을 넣어 만든 것으로 바다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새벽 식당을 찾기 시작한 이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0년 택시 생활로 쌓인 피로가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지요.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이 중심이라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 몸속 유익한 균들을 늘려주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식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 되자 김 씨는 특별한 간식을 내놓았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쫄깃한 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맛이 독특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했는데 홍콩의 어떤 길거리 음식보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최근 구룡 지역에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콘텐츠는 이미 홍콩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김 씨 부부는 이런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도 이 작은 골목에서 그것도 택시기사들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일까요? 분명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새벽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저를 보자 특별히 주방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음식의 진정한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선희 씨가 밑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습니다. 모든 과정에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 갖은 양념을 정성스레 버무리는 모습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예술이었습니다. 김 씨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내, 조화,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한쪽에서 포장된 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가집이라는 글자가 적힌 상자도 있었는데 이것이 김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찰나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 씨 부부는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단골 손님들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선물로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김치가 저에게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게 주신 김치는 다른 손님들이 받은 것과 달랐습니다. 색이 조금 더 선명했고 향도 더 깊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특별한 종가집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조금씩 그 김치를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히던 만성 위장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아내는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던 무거움과 통증이 사라지니 마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주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방이 있었고 벽에는 한국의 전통 한약재로 보이는 것들이 가지런히 말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재료들을 김치에 넣어 발효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과 음식 문화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왔으며 특히 발효식품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온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 씨가 각 손님의 건강 상태에 맞춰 다른 종류의 김치를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 등 각자의 상태에 맞는 한약재를 배합한 김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런 맞춤형 접근법은 현대의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교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씨 부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식당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김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중에 종가와 명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종가와 명인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종가는 한국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중심 가문을 의미하고 명인은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은 장인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 분야의 명인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그 주 토요일 왠지 모를 직감의 새벽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낯선 한국인 남성들과 김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공식적인 방문객처럼 보였고 김 씨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을 때 김 씨는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제의 방문객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한국에서 온 지인들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삼계탕이라는 인삼이 들어간 닭수프였습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복날에 먹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돌았습니다. 인삼의 쌉쌀한 향과 닭고기의 담백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새벽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대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하자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김 씨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구룡 지역의 부동산 재벌이 이 구역 전체를 매입해 대형 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새벽 식당이 있는 건물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2달 안에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식당의 폐업을 넘어 많은 택시기사들의 안식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김 씨 부부의 특별한 김치와 한식이 사라진다면 저와 같이 건강을 되찾은 많은 이들에게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헛기침을 하더니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을 위해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장소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특별히 김 씨는 소주라는 한국 전통주와 함께 안주를 내놓았습니다. 파전이라는 부침개와 두부김치였습니다. 술 한 잔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김 씨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에서 김치 명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16대째 종가집의 전통 레시피를 이어받은 데를 이은 장인이었지요. 그의 김치는 한국 전통 발효 기술과 한약재 지식을 결합한 독보적인 것이었고 한국 최고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그의 김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유혹에 넘어가 전통 레시피를 변형해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건강 효능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홍콩으로 떠나왔고 택시기사였던 장인 어른의 뜻을 기려 이 새벽 식당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깊고 진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순한 맛을 넘어 전통과 철학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먹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택시 동료들에게 연락해 새벽 식당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우리는 이 특별한 장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평생 택시를 몰며 홍콩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베테랑들이 머리를 맞대자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왕 노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50년 택시 경력의 원로로 세계적인 요리 대회인 푸드 마스터즈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 씨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식당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와 우리 택시기사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대회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김 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해오고 연습 시간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대회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종갓집 16대 전통의 비법을 지켜가며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주방은 실험실처럼 변했고 다양한 한약재와 식재료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저와 택시 동료들은 번갈아가며 식당을 지키고 김 씨에게 필요한 재료를 구해오는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김 씨가 대회에 내놓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오행김치라 이름 붙인 5가지 색의 김치였습니다. 빨간색의 배추김치, 흰색의 동치미, 검은색의 해물김치, 노란색의 깍두기, 그리고 푸른색의 열무김치까지. 각각은 한국 전통의학의 오행 이론에 맞추어 특별한 효능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가 사용한 발효기술이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도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미생물의 활동을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로 제어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김치는 유산균 종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하며 그 효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회 전날 우리 택시기사 동료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고급 한복을 맞춰 김 씨 부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한국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품격이 넘쳤습니다. 김 씨는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회 당일 홍콩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요리사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프랑스 요리, 정교한 일본 요리, 강렬한 태국 요리들 사이에서 김 씨의 오행김치는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 맛보는 복합적인 풍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건강 효능에 대한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의 오행김치는 발효식품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김 씨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과 종갓집에서 대대로 이어온 지혜의 경의를 표했고 마지막으로 홍콩 택시기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상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부터 새벽 식당은 취재진과 방문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동산 재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식당을 철거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쇼핑몰 설계를 변경해 새벽 식당을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로 인해 더 이상 택시기사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깊은 고민 끝에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만큼은 여전히 택시기사들만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 후 새벽 식당은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식당은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손님을 위한 정갈한 한식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새벽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택시기사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익이 늘어난 만큼 택시기사들을 위한 음식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 식당의 한쪽 벽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벽 식당을 찾았던 수많은 택시기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진과 위장병 치유 스토리도 그중 하나였지요. 김 씨는 이것이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사람과 음식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식당의 새 단장 기념으로 김 씨는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였습니다. 그중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구절판이었습니다. 9가지 재료를 각각의 칸에 담아내고 얇은 밀전병에 싸먹는 요리였는데
그 정교함과 맛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새벽 식당의 성공 이후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택시기사들을 위한 한국 요리 교실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점차 진지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첫 수업은 김밥 만들기였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김밥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기술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밥의 간을 맞추는 것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김에 밥을 고르게 펴는 과정까지 김 씨는 각 단계마다 의미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균형에 대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색의 균형, 맛의 균형, 영양의 균형까지. 이 김밥 하나에도 오방색이 모두 들어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지요. 그의 말처럼 완성된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완벽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집에 가져가 가족에게 대접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막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수업은 점차 심화되어 갔습니다.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불고기 양념하기까지. 매 수업마다 김 씨는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의 철학과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낯선 일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마음이지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수, 그들의 삶의 철학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택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배운 요리를 선보이며 작은 한식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샹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벽 식당에서 맛본 음식과 제가 들려준 한국 문화 이야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샹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놀랍게도 제 아내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김장 문화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김 씨 부부에게 직접 배운 김치 담그기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새벽 식당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이곳에 모여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떠나 홍콩에 온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맛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편 저는 김 씨를 통해 한국의 술 문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소주, 동동주 등 다양한 전통주의 세계는 홍콩의 어떤 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걸리는 그 자체로 영양가 있는 식품이며 장수주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퇴 후 새벽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아온 손에 이제 칼과 도마를 쥐게 된다니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특히 아들 샹은 저와 함께 주말에 식당 일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택시 일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저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택시 운전 마지막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새벽 식당에 가 있었지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택시 회사에 차를 반납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30년 택시 기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 음식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새벽 식당 직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첫 임무로 김치 양념을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신선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사과, 배, 그리고 새우젓까지 재료 하나하나를 손질하고 정성껏 배합하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기본적인 한식 조리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제가 생각보다 손맛이 좋다며 칭찬했고 점차 더 복잡한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전통 장 담그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은 마치 생명을 키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장 문화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려 음식의 영양과 맛을 극대화하는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담근 장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수백 종의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제 건강 상태가 더욱 좋아진 것입니다. 위장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변화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저는 그 비결이 매일 접하는 한국 발효 음식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아들 샹은 주말마다 식당을 돕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는 한국 유학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의 식품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종종 한국의 발효 과학이 미래 식품 산업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업 2주년을 맞아 김 씨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밤이라는 주제로 홍콩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궁중 요리를 선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구중구진이라 불리는 9가지 진미였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 임금님께 올리던 최고급 음식들이었지요. 신선로, 술안, 약식, 잡채, 편육, 구절판, 삼색전, 오색묵, 그리고 수정과까지. 각각의 요리는 색과 맛의 조화, 그리고 영양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씨가 설명해준 한국 음식의 양리적 효능이었습니다. 신선로에 들어간 인삼은 면역력 강화에, 술안의 복숭아씨는 혈액순환에, 약식의 대추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단순한 맛이 아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세심하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국 음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홍콩의 유명 요리 평론가는 한국 궁중 요리가 프랑스 요리나 중국 요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김 씨는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저와 택시기사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 잠시 종갓집 가업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새벽 식당을 저에게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택시 운전대를 잡던 손이 이제는 한국의 맛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었고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몸은 건강을 되찾았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콩 택시기사가 우연히 발견한 새벽 식당에서 건강을 되찾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